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돈 주고 사겠다고 했던 뉴스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린란드 매입 제한 사건이었죠. 당시에는 다들 농담이나 해프닝으로 넘겼지만 지정학 전문가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망언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국경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자산으로 국가를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섬뜩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린란드 다음은 어디일까요? 강대국들의 계산기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전략 요충지는 어디이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그 리스트에서 안전할까요? 오늘 이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시선을 북쪽 끝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린란드만큼이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스발바르 제도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북극해 한가운데 떠 있는 이 섬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과학 연구의 성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스발바르 제도는 노르웨이 영토입니다. 하지만 아주 독특한 조약 때문에 군사활동과 자원개발, 과학 연구가 국제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 행세를 맘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 이곳에는 미국과 서방 국가뿐만 아니라 러시아, 심지어 중국까지 들어와서 깃발을 꽂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춥고 척박한 이 얼음 땅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과 안보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곳은 북극 항로의 핵심 거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죠. 이 길을 통제하는 자가 미래의 물류, 패권을 주게 됩니다. 둘째, 희귀 광물과 해저 자원입니다. 아직 손대지 않은 막대한 자원이 이 차가운 바다 밑에 잠들어 있거든요. 결국 스발바르 제도는 강대국들의 욕망이 부딪히는 완충지대이자 서로를 감시하는 최전선인 셈입니다. 그린란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죠. 인구는 적고 자원은 많으며 전략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이런 곳을 영토로서 점령하기보다는 영향력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런 지역을 현대 지정학에서는 전략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군사기지를 짓고 자원을 선점하고 통신과 레이더 기술을 테스트하는 거대한 실험장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은 안보를 넘어 막대한 산업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탐냈던 것도 각국이 스발바르에 목숨을 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비용이 아니라 투자 가치가 확실한 자산으로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흡수되거나 매입될 수 있는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그린란드나 스발바르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빈 땅이 아닙니다. 5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췄으며 강력한 군사력과 주권을 가진 나라죠. 누군가 돈을 싸들고 와서 이 나라를 사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흡수 대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우리는 흡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고정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보세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동북아의 교차점입니다. 여기에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을 생산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지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문제는 가치가 올라갈수록 우리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묶어두려는 압박도 거세진다는 겁니다. 땅을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권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판 흡수는 영토 점령이 아닙니다. 군사기지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동맹으로 쭈머매고 기술 표준을 강요하면서 외교적 선택지를 하나씩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반도체 공급망 동맹, 각종 무역 규제, 줄서기를 강요하는 외교적 발언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고정자산이 상대편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혹은 내 편에서 확실히 역할을 하도록 묶어두려는 거대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린란드가 자원과 항로 때문에 주목받았다면 한국은 기술과 위치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토를 잃을 위험은 없지만 전략적 자율성을 잃을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줄타기도 내 의지로 할 때나 가능한 겁니다.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겨서 꼼짝달싹 못하게 된다면 그건 줄타기가 아니라 인질이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린란드와 스발바르, 그리고 한국. 이 세 지역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결정권을 가지는가? 바로 이겁니다.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 편이냐고,
너희의 자산과 기술을 누구를 위해 쓸 거냐고 말이죠. 우리는 흡수될 가능성은 낮지만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안전한가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율적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힘과 의지가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거센 전략 경쟁의 파도 속에서 충분한 선택권을 쥐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서서히 그 권한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지정학은 먼 나라의 땅 따먹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경제,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걸린 현실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